그래서 김현석 변리사의 영업 노하우는 뭘까요? 저는 영업은 안녕하세요. 모든 업종의 영업 노하우를 파헤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정준규의 영업이 답이다입니다. 오늘도 전문직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전문직도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이노뱅크라는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변리사 13년 차 됐고요. 13년 차? 네네. 이노뱅크는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리사 5명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들은 다들 이제 그 분들이 그 소속해 있는 뭐 대표나 뭐 직원분들이 상당한 시간과 어떤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낸 어떤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뭐 카피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권리화 시키는 거, 특히 이제 뭐 특허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지식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예, 그래요. 굉장히 영업력이 좋으신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는데 뭐 과거부터 또는 현재까지 주로 세일즈 영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뭐 이렇게 영업을 잘한다고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영업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계속 그 마음이 기본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걸 이렇게 이런 기회를 한번 갔을 때 내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일단 웬만하면 다 몸으로 부딪혀보는 그런 일단 만난다? 예,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업했던 것 중에서 예.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네네. 그 유명한 네. BTS 관련된 그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어떤 걸 만드시지 않았나요? 네. 예, 제가 이 특허법인 이노뱅크를 시작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나노 프린트를 하는 나노 프린트? 예, 그래서 이 나노 패턴을 이제 프린팅하는 네. 스타트업을 같이 개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게 네. 무려 BTS였습니다. 그때 이제 2019년도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BTS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을 때인데. 그쵸, 인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이미 높았지만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패기를 가지고서 그런 높은 그 목표를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 상품도 만들고 네. 어디까지 영업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네. 화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네. 그런 BTS 화보를 찍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직접적으로 뚫을 생각은 절대 못했고, 예, 그런 화보를 찍는 회사들이랑 컨택하면서 뭔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고 화보를 찍는데도 큰 회사들은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비용을 뭔가 추가시켜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좀 다 안 되다가 약간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네. 갑자기 술 먹자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겠다고 불렀는데 이제 그날 제가 막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몸이 안 좋고 정말 너무 술을 마시기가 싫은 그런 날이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완전 창업 초기니까 누구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를 해서 나갔어요 그날. 예, 좀 무리를 해서 나가서 뭐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S 관련된 나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 나무 패턴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벽에다가 한번.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레이저에서 이게 통과시키면 이렇게 이걸 통과시키면 아예 이렇게 BTS 로고가 찍히는 예, 로고가 이렇게 찍힙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제가 네. 그 참고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보내드릴게요. 이런 지금 이거는 카드 형태이지만은 네. 그 뭐 스티커 형태라든지 뭐 비닐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든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직접 아이디어를 내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로고를 만들고 이 패턴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네. 그 엔지니어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이걸 사업화 해보자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찾아와서 네.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보 찍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다가 네. 그러다가 뭐 잘 안 돼서 자포자기 하고 있을 때 그런 술자리가 생겼고 그 술자리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나 빅히트에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빅히트에. 예. 내가 뭐 며칠 뒤에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 청첩장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 한번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하죠 라고 했죠. 그게 한 3일 뒤였는데 꽤 그 중요한 어떤 위치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아침 또 어두운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보시다시피 또 이 빛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술도 한잔 마시고 이 빛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 대박이다. 예,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한번 와라. 그래서 빅히트 회사로 이제 가게 됐고 바로 빅히트랑 처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그 본사와 계약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2020년도 BTS 콘서트 티켓입니다. 콘서트 티켓. 그렇지 않아도 우리 콘서트 티켓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굿즈 형태로 만들 때 좀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보고 싶었다. 근데 이걸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 티켓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이 기술의 1차적인 그 기술적인 의미는 네. 그 보안성이에요. 이거를 복제를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 티켓 모양처럼 이렇게 누가 똑같이 만들어도 네. 저희 이렇게 불빛을 비췄을 때 로고가 나오게끔은 못 만듭니다. 절대로. 약간 지폐 같은 그렇죠. 컨셉이라고 한 표현이 맞나? 네네. 지폐 같은 개념으로 네네네. 뭔가 위조 방지네요. 그렇죠. 위조 방지가 기술력으로는 1번이고 사실은 이제 빅히트에서는 이제 팬들한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술을 선택한 게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빅히트. 변리사님이시니까 이거에 관련된 특허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이거 관련된 특허를 저희가 이제 총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개나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자마자 생각한 거는 네. 뭐 예를 들어 뭐 선거용지라든지 네네네네. 뭐 지폐는 못 바꿀 것 같고 예. 보안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로고를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의 뭐 사용처는 사실 무궁무진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어떤 그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네. 신분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지폐나 네. 그리고 뭐 여권 혹은 뭐 투표용지 네. 뭐 이런 쪽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사실 조금 뭐 대외비긴 하지만 이미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지폐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잠깐 생각했을 때 네네. 이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국내 정부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이게 필요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좀 멀리 보면 다른 나라의 지폐나 정부기관에 이거를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특히 아직 이게 뭔가 이런 어떤 뭐 여권이나 신분증이나 이런 네. 것들이 고도화되지 않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이런 데들은 충분히 이런 기술을 통해서 네. 보안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어떤 보안성을 높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렇겠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좀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약하시 제가 에이전시로 이제 활동을 예, 예. 투자는 안 할 거예요. 투자는 안 하겠죠. 영업만 투자 에이전시. 예,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죠. 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점점 중요한 기술력인 것 같아가지고 파트너십으로 네, 세상에 얼마나 예, 그럼요. 열심히 세일즈 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별리사님도 유튜브를 하셨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가끔 시청을 했었는데 별리사람이라는 유튜브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본 게 네. 제가 이 발명왕 같은 거 그때 그 동방신기 예전에 유노 네네네. 나왔잖아요. 그 제가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발명왕을 찍는 그 기획사 거기서 저희 대한변리사협회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런 컨텐츠를 찍을 건데 변리사 한 명을 좀 추천해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대한변리사협회에.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한변리사협회에 마침 또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임원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연 지연 이래서 중요한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모임을 평상시에 많이 하거나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뭐 당연히 저만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한 11명, 12명 이렇게 추천을 그렇게라고 했다고 해요. 해요. 네,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일 좀 덜 아저씨 같지 않았나. 젊고 잘생긴 그나마 좀 덜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제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방송용을 예, 방송용으로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컨텐츠 자체가 발명왕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내고왕이랑 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고왕은 황광희가 이제 쭉 이제 맞아요. 진행했고, 예, 발명왕은 윤호가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매회 마지막 1분 정도 이제 그 윤호가
발명한 것들에 대해서 네. 변리사로서 네.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하는 걸로 항상 매회를 이제 끝내는 그런 컨셉으로 갔는데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방송에서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제품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방송 컨텐츠 성격상 네. 윤호윤호가 당일날 네. 그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당일 하루 동안 그거를 막 열심히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 당일 하루 동안. 네, 하루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지 어떤 좋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그 발명왕에서 이제 만들어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예능 쪽에 가까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윤호윤호가 거기서 뭐 특허도 지금 2개나 받았어요, 사실.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진행을 해줘서 특허를 2개나 받았습니다. 획득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특허가 좀 어렵지 않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정준교가 뭐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특허 하면은 변리사로서 지식재산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특허는 등록을 받게 되면은 네. 다 가치가 무조건 있습니다. 재산권으로서 무조건 가치가 있게 마련이고 그냥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특허라고 하면 대단한 거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려운 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 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구성을 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조합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발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15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스마트폰이 15년 전쯤에 나왔잖아요. 사실 이 스마트폰도 이렇게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놨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누군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 맨 처음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아이패드, 뭐 인터넷, 폰, 뭐 아이튠즈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다라고 실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게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조합한 거에 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새로운 조합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은 특허는 충분히 쉽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니 안 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그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 요 네모난 거, 이 핸드폰 케이스에 거는 이 고리예요. 이거를 아이링이라고 그때 그분이 명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어요. 그분이 자칭 발명가라고 이제 표현해서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핸드폰 이 아이링이라는 요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제 회사 로고 찍어갖고 많이 한 200개, 300개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중국 업체가 얘를 다 카피하면서 그분이 특허를 한 6, 7개를 그분도 받으셨어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걸 다 카피해갖고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런 거를 뺏기지 않을까. 저분이 나름 똑똑하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잘 했을 텐데 네. 소송을 해도 너무 업체들이 많으니까 다 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최근에 인스타에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링 그 만드신 네. 대표님 저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네. 업스코리아. 네. 네, 거기 대표님 만나뵌 적이 있는데 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근데 일단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권이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만약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은 중국에도 특허를 똑같이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만약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이제 여러 가지로 받아놓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카피 제품이 막 나오고 있으면은 그거는 권리를 행사를 하면 됩니다. 권리 행사를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그립톡 있잖아요. 그립톡. 네네 맞아요. 그립톡 회사가 엄청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워낙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네.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권리 행사의 일환이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이걸 따라한 사람을 막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 막 이런 의도보다도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스코리아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권리 행사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똑같이 만들면 답이 없겠네요. 내가 권리화시키지 않은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만 판다. 그러면은 방법은 없죠. 그거를 막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수백 개야.
수백 개 업체가 똑같이 다 만들어서 중국이니까. 네네네. 한 몇백 개의 업체에서 막 들어와. 예. 그 몇백 개를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씩이라도 그 경고장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한 개 업체를 제일 뭐 매출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를 찍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알리면 네. 그러면 좀 또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제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흔히 요식업체 되게 많잖아요. 네. 프랜차이즈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꿈 중에 하나가 가게 하나 매출 빵 해서 가맹 빵 그렇죠. 이게 약간의 사람들이 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표권 등록이나 메뉴에 대한 그 상표나 특허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가 최근에 예시가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알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도 과거 20년 전 뭐 이럴 때는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때보단 낫지만. 그래서 뭐 20년 전을 예로 들자면은 뭐 홍초불닭이라든지 홍초불닭 아시죠? 우리 젊은 시절 네. 그 소주 먹던 그렇죠. 대학가에 예. 홍초불닭 같은 경우도 가맹점을 엄청 많이 모집을 했었는데 네. 상표 등록을 안 하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선등록되어 있었던 불닭이라는 그런 상표권자로부터 이제 권리 행사를 당해서 결국 다 없어졌어요. 홍초불닭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 상표권자가 이미 있었는데 몰라서 그런 걸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예, 상표권을 제대로 획득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가맹 모집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들 다 간판 바꿔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주들도 피해가 상당했고 뭐 그런 예시들은 사실 과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홍초불닭이지만 봉구비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봉구비어 맞아요. 예, 봉구비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시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최근에는 명륜진사갈비가 사실은 되게 그런 이슈였어요. 예, 명륜진사갈비도 상표권을 지금은 획득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간신히 획득을 한 거였고 뭐 아시다시피 초기 명륜진사갈비 간판이랑 지금은 아예 또 이미지가 달라요. 네. 예, 그 과정에서 많이 바뀐 거예요 또. 예, 그것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예, 뭐 그런 어떤 절차들이 영향을 미쳐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어쨌든 다행히 지금은 상표권을 획득을 했지만 명륜당에서 최근에 이제 뭐 하고 있는 샤브올데이라는 또 샤브샤브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또 가맹점주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지금 확인해본 결과 상표권을 제대로 획득을 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이제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맹점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신경 쓸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내가 가맹점을 하려고 해도 상표권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뭐 다들 또 유명하지만 뭐 역전 할머니 맥주 역전 할머니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저희보다도 더 어린 분이 창업하신 건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가맹점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것도. 네. 그거 다 판매했어요. 네, 브랜드 판매하면서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네, 엑시스를 한 거죠 그냥. 얼마 받았을까요? 1,000억대를 받았습니다. 1,000억대요? 네, 그 사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브랜드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이런 이슈 없이 잘 해서 그런 걸 이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통째로 엑시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브랜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브랜드 관리의 사실 시작은 이런 올바른 상표권 획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표나 그 CI, BI 같은 거를 뭐 만들었어. 네. 이걸 등록했을 때 비용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크지 않습니다. 뭐 절대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진 않아요. 절대로. 예.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등록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여러 개를 다 등록받는 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그 사안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받아놓고 뭐 나머지가 좀 유사한 형태면은 그냥 하나로 이제 커버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 실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다 등록 받아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전문직 분들 중에 가장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루트에서 변리사로서 소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솔직히 상표나 특허가 중요한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세일즈를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석 변리사님의 영업 노하우는 이거다. 왜냐면 그동안 지금까지 이런 레퍼런스들을 조금만 들어보셨더라도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확연지한 얘기했지만 굉장히 저는 특이하게 봐요. 왜냐면 어느 회사보다도 그 특허나 상표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석 변리사의 영업 노하우는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자리든 가리지 않고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 영업은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예, 내가 실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거는 그냥 모래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구보다 더 잘 알게끔 지식을 충분히 잘 쌓은 뒤에 영업을 하는 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영업이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데 뭔가 전문적이지 않아. 그럼 형동생하다 끝나고. 근데 너무 전문적인데 나랑 결이 안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신 것 같아서, 특허나 상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 꼭 연락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네. 그 이노뱅크에 대해서 네. 간단한 PR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이노뱅크는 변리사 5명을 포함하고 있고요. 뭐 5명이 다 전자, 기계, 화학, 생명 이런 것들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저희는 전문성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포함해서 2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제주도에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방에도. 네, 지방에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뭐 특허, 상표 뭐 가리지 않고 다 전문성을 다 갖추고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노 호텔 앤 유트 회원권은 정준규입니다.